2024년 8월 18일입니다. 8월 18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8.18 도끼 만행 사건 뭐 이렇게 해서 그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8.18 무찌르자 공산당 막 했고 어쨌든 벌써 몇 년이나요? 훨씬 지났죠. 40년 넘었나? 30년 넘었나? 헷갈리네. 40년이 50년쯤 가야 되겠다. 어쨌든 오래 살긴 살았나 봅니다. 이제 살아온 거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근데 좀 전에 보니까 하남에서 야간 마라톤을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닙니까? 19명이나 응급실로 갔어요. 아니 밤이라고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 마라톤에 덕후들이나 이런지 몰라도 이 죽습니다 진짜. 이게 운동하다 진짜 죽습니다. 하여튼 뭐 본인이 알아서 뭐 하다가 하는 거야. 뭐 자기가 알아서 하다가 가는 거지만 제가 제일 이해 못할 것도 그런 거예요. 저기 갯벌 같은 데를 이제 낚시한답시고 아니면 뭐 한답시고 차로 쭉 가는데 물때를 못 맞춰갖고 아니면 지는 그냥 거기서 낚시하고 있다가 고립돼 갖고 그것도 이 구조해달라고 119에 신고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정신 나간 새끼들, 정신 나간 년놈들. 그러니까 지가 법을 안 지키고 지가 일정 규정을 안 지켜갖고 지가 위험에 처한 것도 구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사고나 아니면은 평상시 같은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불의의 어떤 것을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119나 112 이런 것, 국가의 비상 체계라는 것이 작동하는데 지가 굳이 법도 어기고 규정도 어겨서 등산도도 아닌데 끼역끼역 가다가 원래 이 고급 코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암벽 코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다가 떨어져 갖고 그걸 또 구하러 가느냐고 또 많은 어떤 비용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갯벌 들어갔는데 굳이 차로 가서 그거 다 꼴꼴 꼬라 갖고 저는 이거는 차등을 분명히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반드시 받아내고 규정과 법을 어겼을 경우 이 부분에서 물론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명백히 규정과 들어가지 말라고 굳이 말리고 하는데 들어가서 뒤질 거 가서 혼자 뒤지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그렇게 하든가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인간들한테는 비용을 받아내야죠. 그리고 그런 자원은 진짜 법을 잘 지키고 규정을 잘 지켜서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응급체계는 그렇게 해야죠. 이건 너무나도 엉망입니다. 죽을래 혼자 가서 죽든가 거기 가서 있는다 낚시한다고 저 바다 낚시한다고 위험한 데 가서 이 세목 받고 거기서 하다가 고립돼 갖고 살려달라고 지랄하고 저는 그런 건 구하지 않았음 합니다. 구하지 않는 건 좀 그렇지만 구했다면 비용은 반드시 무슨 지 개인 헬리콥터입니까? 개인 배입니까? 개인 구조대입니까? 새끼들 아주 그냥 아침부터 열받게. 근데 이제 가출한 여성 40대 여성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파출소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17일 날 오후 2시에 경남 하동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걸 경찰관이 발견을 했어요. 이미 가출 신고된 상태였고, 그런데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순찰차 뒷좌석에 있어? 외상은 없어. CCTV가 분명히 찍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어떤 가출한 여성이 파출소에 오다가 힘들어갖고 저기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잠깐 쉬고 있다가, 근데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그러면 굳이 거기까지 왔으면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지, 안 그렇습니까? 파출소 주차장이 뭐 100m가 됩니까? 200m가 됩니까? 기껏해야 10m 안쪽인데. 그러면은 몇 가지 가능성 분명히 있죠. 이건 한 두세 가지. 첫 번째, 어느 순찰차가 순찰을 하다가 순찰하는 애들 둘이 어디 차를 세워놓고 다른 어디 출동을 해서 하고, 그때 이제 비어있는 순찰차에 이 가출한 여성이 그 차인 줄 알고 자기 좀 태워달라고, 아니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죠. 들어가서 딱 했는데 좀 피곤해 갖고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다. 근데 이 둘이 바쁘게 움직이는 바람에 뒤에 있는 여성을 못 발견하고 들어와서 바로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나왔다. 그 가능성이 저로선 제일 가장 가능성이 높고, 가능성이 낮지만은 어떻게든 이 지나가는 가출한 여성을 발견해 갖고 여기 태워 갖고 가는데 뭐 깜빡 잊었다고 해서 주차장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처리, 왜냐 갑자기 콜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콜 대고 들어가서 잠깐만 계세요라고 하고 뭘 처리하는데 깜빡 잊은 거야. 여러분, 경찰차는 안에서 안 열립니다. 아시죠? 다. 포털 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바깥에선 열립니다만 안에 열면 이제 만약에 말하는 혐의자나 용의자를 아니면 이런 게 데리고 갈 때 안에서 열리면 안 되죠. 안에 열리면 운전하는 이동하는데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파출소에 주차된 차에 어떤 여성이 들어와서 차 열고 들어가 있다. 근데 문제는 생각해 보시면 오후 2시예요. 지금 이 더워요. 생각해 보세요. 시동도 꺼져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안 잠궈 놓을 수 있죠. 거기 주차장인데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있었는데 10초, 20초도 못 버텨요. 지금 같은 이 떼약볕에는. 물론 거기가 이제 물론 지붕이나 차양막이 있으면 모르지만 없을 겁니다. 꼭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있었다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럼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두 번째 가능성이 어떨까? 지나가는 사람을, 아니면은 어떤데 이 사람을 태워갖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약간 좀 힘들어갖고 약간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거기 있는 경찰 애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깜빡 까먹고 들어왔는데 그 상태에서 잠기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망했다. 그럼 이거 심각하네. 외상이 없다고 하니까 질식사잖아요. 물론 부검은 해봐야 되겠죠. 질식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심장마비나 이런.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두 번째 가능성에서 깜빡 잊고 여기에 질식사했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고, 이건 진짜 업무상 과실입니다. 과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왠지 느낌이 아니야, 비어있는 차에 들어와서 이 여성이 거기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죽어있는 시체를 실었다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뭐가 됐든. 근데 그럼 얘네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순찰차에 있는 걸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관이 발견한 게 맞을까요? 자기들의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건 아닐까요? CCTV는 어떻게 되나요? CCTV 사각지대인가요? CCTV 사각지대여도 문제고, CCTV 상에 CCTV가 있는데 그거를 훼손하고 삭제해서도 문제고, 도대체 정확한 건 이 순찰차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 그 들어가게 된 것이 다른 경찰과 아니면 이 차를 운행한 경찰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깜빡 잊고 못해서 질식사했느냐? 아니면은 문을 열어뒀는데 들어갔느냐?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이 큰 사고가 저는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정한 감찰이 필요하다. 정신 차려라.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여성이 왔는데 파출소에 들어가서 신고하기도 그렇고 가출했으니까 사실 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더 쉬었다 가지 뭐라고 문 열고 들어가서 있었는데 사실 안에서 안 열린다는 건 깜빡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했다가 보니까 실제로 좀 피곤하기도 하고 산소도 부족한 상태에서 퍽퍽 찌고 정신을 잃어갖고 질식사했다. 질식사인 것도 문제죠. 그걸 열어뒀으니까. 그럼 지나가는 게 하나 확인을 못했냐? 확인 못했을 수도 있죠. 그거 누가 보깁니까? 근무하는 사람 아니면? 그럼 그 차눈에 세워져 있어야 되죠. 이런 좀 황당한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백혜룡 뉴스원에서 이런 기사 썼습니다. 요 새끼들 요거 뉴스원의 기자 이승환 기자. 박정훈 대령 같다. 아니다. 백혜룡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백혜룡 강직한 경찰의 표상. 왜? 외압이 들어와서도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뉴스원의 이승환이라는 기자는 경찰 내부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본인만 못하는 아집과 독선에 빠져 조직과 동료들의 해를 끼친다는 비판이 백경의령한테 쏟아지고 있다. 세관 마약 수사 관련해 그의 처신과 대응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경찰을 만나기 쉽지 않다. 과거에도 무리한 수사로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승환 기자님, 도대체 어떤 경찰 내부의 분위기라면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 내부의 게시판을 얘기한 겁니까? 근데 지금 이게 실제로는 생각해보면 이게 용산까지 걸려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경찰청장까지 걸려드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그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위험하니까. 그런데 누가 본인만 옳다는 아집과 독선의 조직과 동료들의 해를 끼친다는 비판을 도대체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고위급 애들이 그런 얘기를 쳐야겠죠. 경무관이나 아니면 왜? 윗계급 2계급 위에 있는 애를 쳐받았으니까. 네? 이승환 기자님, 당신은 지금에 있는 이 소위 수사외압이나 관련된 의심을 받는 애들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정권과 경찰 고위층들 빨아주려고 하는 기사는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도 거의 똑같은 이런 비판의 기사들 아니면 또 내부 이런 얘기가 꽤 있었습니다. 늘 하는 짓이죠. 애냐, 저 새끼 독고다이야. 저 새끼 조직보다는 지 출세해갖고 막 치고 나가는 거야. 조직과 동료. 여기서 조직이 누굽니까? 에? 이승화 기자님, 당신이 조직입니까? 아니면 그 조직과 동료라고 말하는 놈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를 들면 총경? 경정? 아니면 일반? 정확히 그냥 퉁쳐갖고 경찰 내부의 분위기라고 그 개소리 말고, 이승환 기자님 개소리 말고 정확히 누가 어떤 계급에 누가 이렇게 했다. 그냥 경찰 내부의 분위기라고 개소리 마시고 멍멍. 네? 이승환 기자님, 그건 진짜 개소리입니다. 그따위로 기사를 쓰려면 아이고 기사 진짜 때려치라고. 진짜 이 도라이 같은 기자들, 이런 어떤 경찰을 빨아주고 발라주고 정권에 빌붙은 기자들이 적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경찰 내부에 저기 백혜령 같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혼자 튀려고 하고 좋게 가는 거고 좋지 뭐 이렇게까지 부딪히려고 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죠. 좋아요. 그럼 저도 들었습니다. 백혜령에 대해.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이승환 기자. 예?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지, 백혜령이라는 사람. 나도 이 사람이 턱고다에 기질 있고 돌출 행동하고, 그런데 그게 꼭 무리한 수사라는 것보다는 자기 방식의 수사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수사를 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위에 놈들은 조용히 넘어가다는 게 많고, 실제 과장팀장 애들은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이런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거나 아니면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냥 넘어갔느냐? 당연히 수사경찰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걸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있기 쉽지 않죠. 다시 그러면 다른 거 빼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꼭 브리핑을 했어야 되느냐? 말하자면 세관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피의자 진술만으로 발표하던 걸 성급하냐? 성급할 수 있죠. 그런데 맥락을 봤을 때 검사애들이 영장을 안 내죠.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와.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아무것도 없었고 진술만 있었는데 그리고 영장도 잘 나왔고, 영장 제대로 나왔고, 다른 어떤 것도 없었어. 그러면 백희룡이 언론 브리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맥락상으로 아무런 것도 없이 브리핑을 했다가 아니죠. 그죠? 압박이 있었고 뭐가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뭐냐, 이건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뭔가 돌파구로서 브리핑을 한 거예요. 물론 그 브리핑에 적지 않은 무리함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굳이 브리핑을.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선택은 이걸 그만두든가 하든가 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이나 이런 거에 용납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 독고다이식으로 치고 나간다. 맥락과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승환이란 당신은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언론인, 정의로운 기자 이런 소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툭툭 튀고 그런 기자들은 언론의 현실과 연결돼 갖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이 개판이고 기레기들이 판을 치고 당신처럼 그 의심을 받잖아요. 이건 이 새끼들을 저기 위해서 경찰 빨아주려고 이제를 백혜룡을 저격하는 거야 뭐야? 물론 당신도 이제 경찰다운 경찰을 기다리는 맥락 때문에 백경정을 열광하는 거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석도 같은 범죄 도시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백혜룡의 공과가가 뚜렷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한번 이승환 기자가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걔들 말만 듣지 말고, 경찰 애들 빨아주려고 하지 말고 백혜룡이 왜 기자회견을 했는가에 대한 맥락을 살펴보라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의 기사는 당신 봐도 쪽팔리지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런 기사를, 예? 경찰 내부의 분위기는 경찰 바깥의 여론과 판이하다. 거기에 본인만 옳다는 아집과 독선에 빠져 조직과 동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비판이 백경정한테 쏟아지고 있다. 누가? 어떤 계급의 어떤 자리에 있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름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서울청의 수사 형사 과장 누구, 대략 그 파트의 계급 누구. 그러면 그거 말고 영등포서 말고 저기 강북서의 형사 팀장 누구, 아니면 저기 강서구 알고 저기 송파의 누구, 최소한 5명 정도의 비슷한 직급에 있는 애들 5명, 그리고 그보다 조금 높은 직급에 있는 애들 하고, 아니면 아래에 있는 형사, 요렇게 얘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데 퉁 쳐갖고 그런 비판이 경정에게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개 같은 기사, 이런 개소리 같은 기사가 쓰레기 기사라는 겁니다. 이승환 기자님, 네? 내 말을 이해하죠?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알죠? 참 이런 황당한 기사. 기사를 쓰려면 정확히 그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확히 어떤 걸 전달을 해야지. 대략 퉁쳐, 경찰 내부는 경찰하고 달라. 백혜룡은 그냥 일종의 백혜룡 흠집내기잖아요. 아니, 백혜룡이 잘못했으면은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뭘 했는지, 그러니까 아집과 독선에 빠져 조직과 동료를 해친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부린 아집과 독선이 뭡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동료와 조직을 해친 게 뭡니까? 조직을 해쳤습니까, 지금? 조직을 해친 게 아니라요, 함부로 전화했던 조병로 같은 애들의 행태를 지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동료들 누구를 해쳤습니까? 예? 동료들 수사팀들을 해쳤습니까? 아니면 왜냐면은 그 일부 총경급 애들이나 경정급 그런 애들이잖아요. 이따위의 기사가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기사 똑바로 쓰세요. 이걸 기사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백혜룡이라는 사람이 다소 무리가 있고 독거다이고 고집세고 저도 그런 얘기 저도 건너듣는 귀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그런 사람인지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경찰의 형사과장 정도나 팀장에서 형사까지 온 사람들이 그 정도의 도라이 기질이 없으면은 대한민국 경찰이나 수사판 같이 이렇게 엉망 개판인 수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수사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윗사람 말만 살살 들어갔고 슬슬 했으면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근데 참 기자들 기레기 얘기는 당신이 알아서 하고, 이승환 기자가 알아서 하고, 그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수사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게 맞고 좌절하고 쫓겨나고, 이 백혜룡이 이제 다시 수사선 못 씁니다. 지구대장 전전하다가 이제 옷 벗고 나갈 겁니다. 당연히 위에 애들이 싫어하니까. 예? 경찰서장 절대 진급 안 시킬 겁니다. 그 지구대장 삥삥삥 돌리다가 저기 어디 밀린 상황실 정도 갔다 오다가, 그리고 그쯤 되면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팀장, 경대 출신 이런 애들이
자기 상관으로 오는 대로 이제 경찰서로 발령을 내겠죠. 쪽팔려 보라고. 예? 한번 그 모욕을 감당해 보라고. 자기가 야 1팀장 2팀장 이거 뭐뭐 했던 그 팀장이 자기 위에 있는 서장으로 오는 그런데 딱 면은 아주 그냥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또 근데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쎄요. 좀 씁쓸합니다. 백혜룡을 옹호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 틀렸으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잘했으면 잘하는 거예요. 정확히 객관적인 팩트 그리고 언론 윤리에 맞는 기사 그걸 쓰란 얘기예요. 당신이 언론이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이러잖아. 지랄을 아이고 꼴값을